2030은 모든 기회를 놓친 세대일까요? 현재 2030 세대는 기존 세대와 부딪히며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30은 어린 시절부터 부의 이동에 합류할 기회를 전부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목돈이 쌓이는 시점에는 이미 너무나도 늦어 있었죠. 부동산? 이미 서울의 집값은 끝도 없이 올라 일반인은 넘볼 수조차 없습니다. 주식? 직접 공부하고 머리도 깨져가면서 배워나가야 하지만 자기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합니까? 거기다가 취업시장은 박살나 대기업조차도 신입을 뽑지 않아 알바만 하면서 사는 청년들, 즉 프리터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거기다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진 국민연금과 수많은 고령층이 짊어지게 된 청년들은 나이가 들고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해도 더욱더 높아진 세금과 나이 많은 노인의 수발을 드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고령층의 숫자에 비해 그들의 돌봐줄 인원은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이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기 위해 비투를 하다가 개인회생 신청한 청년이 대부분입니다. 부를 초월할 기회와 좋은 직장을 다닐 기회조차 박탈당했죠. 대한 진학률은 세계 1위지만 그만큼 많은 대졸자를 받을 일자리와 회사는 없는 사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쉬는 청년 100만이 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트코인은 도박이나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알려진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들어왔다가 큰 손해를 보고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입에서 그 소식을 듣거나 뉴스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비트코인을 해 집안이 망했다는 둥, 비트코인이 폭락했다는 뉴스 등등. 그런 정보들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정보가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위험할까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비트코인 정책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금 주식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으며 스트래티지 가치 분할 매수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늘어나며 언론이나 유명인의 말에 따라 휘청이던 과거와 달리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을 엮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역할을 가상화폐 시장에서 맡게 되었죠. 이제는 돈의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부의 이동에 합류할 기회는 수십 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변동성이 높다? 이제는 변동성이 과거와 같이 크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무엇보다 1억이 넘어버렸기에 옛날과 같이 군중심리나 언론에 휩쓸려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없다? 비트코인의 주체는 노드라는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거대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현 시스템과 다르게 노드 한 명이 사라져도 비트코인은 건재하죠. 게다가 은행은 결국 인간이 돈 관리를 함으로 언제든지 개인의 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있죠. 단적인 예로 한 은행원이 인터넷 뱅킹에 취약한 고령층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라는 보험이 있어서 그렇게 손쉽게 횡령이 가능하다는 이 고질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있죠. 폰지 사기다?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고 사기의 영역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진 국민연금이 2030 입장에선 폰지 사기처럼 보이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연금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2030이 빈곤과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아야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빠르게 팔아버리죠.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이 또 아는 사람이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은 거래소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겁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면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추천하는 것이 바로 채굴입니다. 채굴은 채굴 기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개인이 직접 채굴기를 사 공간을 마련해 채굴하는 것을 직접 채굴이라 하고 채굴업체에 계약을 맺어 대리 채굴을 맡기고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간접 채굴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학업을 하는 와중에도 매일매일 꾸준히 쌓이며 거래소에서 멀어지다 보니 손쉽게 팔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부르며 해외에 많은 업체가 있지만 그중 가장 전기세가 값싸며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마인입니다. 3년간 꾸준히 서비스를 해왔고 한국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휴대전화로도 간단히 가입해 채굴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도 채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가장 이점으로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을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모으는 것보다 채굴하는 것이 2배 가까이의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을 인출해 개인 지갑에 옮겨서 저장해두거나 하드월렛을 이용하면 해킹에도 걱정 없이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죠. 앞으로 정부와 기관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려 들 겁니다. 평범한 시민인 우리는 그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쌓아두는 것이 안락한 은퇴 생활을 만드는 길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분 비트였습니다.